여러분,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전주의 한 어르신에게서 시작됩니다. 65이 된 윤정이 어르신, 평생을 집안에서 자식 셋 키우고 손주 5을 보며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장에서 값싼 채소 하나라도 더 고르며 살아온 평범한 분이었습니다. 큰 자리에 오른 적도 없고 정치판에 나선 적도 없고 세상을 뒤흔드는 말을 해본 적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운세를 보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 사업이 잘 될지 보러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건강이나 재물복을 묻기 위해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르신이 묻고 싶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제 손녀가 살아갈 이 나라가 정말 괜찮겠습니까? 그 말 속에는 한 사람의 걱정만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한 할머니는 자기 손녀의 얼굴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세상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저 아이가 살아갈 나라는 더 괜찮을까? 우리가 지켜온 이 땅이 정말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 혹시 이대로 가다가 나라가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지는 것은 아닐까? 윤정이 어르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향냄새만 천천히 퍼졌고 창밖의 겨울바람은 낮은 소리로 문틈을 흔들었습니다. 윤정이 어르신은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고 합니다. 차라리 바로 무슨 말이라도 해주면 좋았을 텐데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꽁꽁 얼었던 강은 녹습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는 얼어붙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 들으면 단순합니다. 얼었던 강이 녹고 다른 것이 얼어붙는다는 말. 그러나 그 안에는 한 시대의 운명, 두 사람의 업,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판 아래 흐르는 민심의 물길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윤정이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숨을 쉬지 못했다고 합니다. 누가 녹는다는 것인지, 누가 얼어붙는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씩 풀어보니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한 한 사람을 무조건 찬양하거나 다른 한 사람의 몰락을 기다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권력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업보, 삼재라는 오래된 상징, 그리고 나라가 흔들릴 때 국민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불교의 눈으로 보면 권력은 복이면서 동시에 무거운 업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더 많은 길을 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큰 업을 짓기도 쉽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한 번의 판단이 수많은 가정의 밥상에 영향을 미치며 한 번의 거짓이 나라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리가 높을수록 바람은 거세고 의자가 화려할수록 그 아래의 그림자는 깊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빛나게도 하지만 사람 안에 숨어있던 욕망을 가장 빠르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타노스님은 그날 2장의 사주를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는 갇힌 자의 사주였고 또 하나는 권좌에 앉은 자의 사주였습니다. 2장을 나란히 놓고 오랫동안 바라보던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거울 속에서는 왼쪽과 오른쪽이 바뀝니다. 앞과 뒤가 뒤집히고 높아 보이는 것이 낮아 보이며 낮아 보이는 것이 도리어 중심에 놓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 사람은 닫힌 문 안에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울이 뒤집히면 위치가 달라집니다. 타노스님은 다시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갑니다. 누가 올라갑니까? 누가 내려갑니까? 언제 일어납니까?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러나 수행자의 눈으로 예언을 들을 때는 먼저 사람의 이름보다 그 안에 담긴 법칙을 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올라가고 한 사람이 내려가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승패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과의 흐름입니다. 쌓은 것은 돌아오고 숨긴 것은 드러나며 억지로 막아둔 것은 언젠가 터져 나옵니다. 비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감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불교에서 무상은 슬픈 말이 아닙니다. 무상은 진실입니다. 피어나는 꽃도 무상하고 떨어지는 낙엽도 무상합니다. 젊음도 무상하고 병도 무상하며 명예도 무상하고 치욕도 무상합니다. 이 진실을 모르면 사람은 집착합니다. 좋은 자리에 오르면 영원히 끝난 것처럼 절망합니다. 흐르던 물도 어느 날 얼어붙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상징입니다. 타노스님은 먼저 갇힌 자의 운명을 꽁꽁 얼어붙은 강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단단히 막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물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위를 걸으며 말합니다. 이 강은 이제 끝났다. 이 물은 다시 흐르지 못한다. 봄이 와도 겉은 얼었지만 속은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봄 기운은 아주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게 강 밑으로 스며듭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금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금이 길어지고 물소리가 커지고 어느 순간 얼음장이 크게 깨져 내려갑니다. 타노스님은 갇힌 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사람은 아직 마지막 고비를 지나고 있다. 삼재의 끝자락에 있다. 폭풍은 지나간 것 같지만 마지막 파도는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건강이나 몸의 문제를 통해 문이 열릴 수 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징은 깊습니다. 병이 문을 연다는 말은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예언은 병이 오히려 길을 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병은 때로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너무 오래 무리한 사람에게 몸은 멈추라고 말합니다. 너무 오래 분노한 사람에게 몸은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너무 오래 세상과 싸운 사람에게 몸은 자기 안을 보라고 말합니다. 병은 단순한 벌이 아닙니다. 병은 때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종소리입니다. 그러므로 갇힌 자에게 중요한 것은 밖으로 나오는 것만이 문이 열렸는데도 마음이 여전히 원한에 갇혀 있다면 그는 아직 자유롭지 못합니다. 반대로 몸은 갇혀 있어도 마음이 참회와 성찰로 열리면 그는 이미 다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는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고통을 원망으로 만들 것인가? 지혜로 만들 것인가? 억울함을 복수의 불로 만들 것인가? 진실을 밝히는 등불로 만들 것인가? 타노스님은 그 사주를 오래 바라보다가 침묵했다고 전해집니다. 첫 번째 사주를 볼 때보다 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삼재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것도 아주 강한 삼재입니다. 삼재.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2년에 한 번씩 찾아와 3년에 걸쳐 사람의 몸과 일과 관계를 흔드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신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조심해야 할 운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저는 삼재를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삼재는 두려워해야 할 저주가 아니라 내가 지어온 업을 다시 살피는 시간입니다. 몸의 삼재는 건강을 함부로 대한 업을 보게 합니다. 돈의 삼재는 욕심과 불안으로 결정한 업을 보게 합니다. 관계의 삼재는 내가 해온 말과 침묵의 업을 보게 합니다. 권좌에 앉은 사람에게 삼재가 온다는 것은 단순히 불운이 시작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 전부터 쌓아온 말, 약속, 관계, 선택, 침묵이 한꺼번에 돌아오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는 작은 실수도 크게 울립니다. 작은 거짓도 큰 그림자를 만듭니다. 작은 오만도 많은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그러므로 권력의 삼재는 개인의 운세가 아니라 전해집니다. 가까운 사람의 폭로, 같은 편안의 분열, 바깥 큰 나라의 압박, 몸과 건강의 경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운의 겨울. 이 5가지는 정치적 사건처럼 들리지만 사실 한 사람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까운 사람의 폭로란 무엇입니까? 숨겨온 것이 가까운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가면을 쓸 수 있지만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오래 함께한 동료 사이에서 진실은 언젠가 새어나옵니다. 작은 거짓이 쌓이면 어느 날 큰 폭로가 됩니다. 같은 편 안의 분열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같은 배를 탄 것처럼 보였지만 위기가 오자 각자의 욕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 조직, 한 가정, 한 회사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웃고 지내다가도 돈과 책임, 실패와 두려움이 앞에 오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인연입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해도 세상은 내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제도, 외교도, 자연도, 사람의 마음도 완전히 내 손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큰 바람이 불면 인간이 쌓은 성이 얼마나 약한지 드러납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오래 긴장하고 분노와 두려움이 쌓이면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몰락을 기다리며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불교에서는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도 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너질 때 잘됐다고 웃는 마음은 내 마음속에 독을 심습니다.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증오로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쉽게 둘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누군가의 복귀를 기다리고 다른 한쪽은 누군가의 추락을 기다립니다. 한쪽은 환호하고 다른 한쪽은 분노합니다. 뉴스 하나가 나오면 댓글창은 전쟁터가 되고 가족 식탁에서도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도 언젠가 내려오고 닫힌 문 안에 있던 사람도 언젠가 나오거나 잊힙니다. 그러나 국민의 마음에 생긴 미움은 오래갑니다. 그것은 가정으로 들어가고 직장으로 들어가고 세대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언을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누가 이기느냐를 보지 말고 너희 마음이 무엇에 물들고 있는지를 보라. 한쪽의 겨울이 끝나갈 때 다른 쪽의 겨울이 시작된다. 한쪽의 강이 녹기 시작할 때 다른 쪽의 물길은 얼어붙기 시작한다. 이것은 매우 강한 상징입니다. 겨울이 끝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봄이 온다고 해서 곧바로 꽃밭이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얼음이 녹을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옵니다.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고 얼음 조각들이 서로 부딪히며 오래 막혀 있던 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사람이 갑자기 길을 얻으면 마음속에 쌓인 분노가 함께 터질 수 있습니다.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겨우 열린 길이 다시 닫힐 수 있습니다. 봄은 복수의 계절이 아니라 회복의 계절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겨울이 시작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느 순간 돌아보면 강은 이미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고집이 아니라 참회입니다. 변명이 아니라 성찰입니다. 움켜짐이 아니라 내려놓음입니다. 타노스님은 2025년 말과 2026년 봄을 첫 번째 큰 관문으로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2026년 음력 3월에서 4월 사이를 또 하나의 고비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날짜에만 집착하면 현재를 놓칩니다. 어떤 날이 오기만 기다리면서 정작 오늘 내가 해야 할 말을 잊고 오늘 내가 지어야 할 선업을 놓치며 오늘 내가 멈춰야 할 분노를 계속 키웁니다. 날짜는 운명의 못이 아니라 수행의 종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을 정해 그날 무슨 일이 터질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나는 더 맑게 말하겠다. 더 바르게 판단하겠다. 2025년 말이든 2026년 봄이든 어느 날짜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우리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통해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정치 소식 앞에서 얼마나 쉽게 분노하는가? 나는 확인되지 않은 말을 얼마나 쉽게 옮기는가? 나는 내 편의 잘못에는 눈 감고 상대의 고통에는 차갑지 않은가? 나는 나라 걱정을 한다면서 내 말의 업은 살피지 않고 있지 않은가? 특히 정치의 말은 더 무겁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많은 사람이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확정되지 않은 말로 조롱하고, 누군가의 병을 비웃고, 누군가의 가족까지 끌어와 욕하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재미로 퍼뜨리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의 물을 흐리는 일입니다. 물이 흐려지면 모두가 마십니다. 말이 흐려지면 모두의 마음이 탁해집니다. 그러나 국민이 거짓을 즐기면 더 깊이 흔들립니다. 지도자가 편을 가르면 나라가 아픕니다. 그러나 국민이 편 가르기를 즐기면 그 아픔은 오래 갑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듣는 우리는 먼저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복귀를 기도할 때도 복수의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책임을 요구할 때도 증오의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진실을 원한다면 내 마음도 진실 앞에 세우십시오. 두 사람만 보지 말라. 셋째가 있다. 그는 아직 그림자 속에 있다.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모든 힘을 쏟을 때 그는 조용히 준비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쳤을 때, 새로운 선택지가 필요할 때 그때 모습을 드러낸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또 이름을 찾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정치인일까? 젊은 지도자일까? 경제계 인물일까? 이미 알려진 사람일까? 아니면 셋째는 새로운 길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두 진영이 서로를 끌어내리느라 지쳐 있을 때 국민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새로운 선택, 복수도 아니고 맹목적인 충성도 아니며 더 깊은 책임과 성찰을 요구하는 길. 그 길은 처음에는 작고 약해 보입니다. 언론의 중심에 있지 않을 수도 있고 큰 구호를 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지친 마음이 그 길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흐름은 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중도를 말합니다. 중도는 어중간한 길이 아닙니다. 양쪽에 집착을 내려놓고 바른 길을 찾는 것입니다. 분노와 맹신 사이에서 깨어있는 길, 복수와 무관심 사이에서 책임을 선택하는 길.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무조건적인 복귀도 아니고 누군가의 무조건적인 추락을 바라보는 마음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진실이 드러나되 증오로 오염되지 않는 길입니다. 책임이 이루어지되 복수의 축제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권력이 바뀌더라도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길입니다. 타노스님은 이 셋째의 기운을 물과 금의 기운으로 설명했다고 전해집니다. 물은 지혜와 유연성을 상징합니다. 금은 결단력과 카리스마를 상징합니다. 너무 부드럽기만 하면 길을 열 수 없고 너무 강하기만 하면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물과 금이 함께 있다는 것은 기다릴 줄 알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칼처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셋째가 실제로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국민이 여전히 자극적인 말만 원하면 조용한 지혜는 묻힙니다. 그러므로 셋째의 예언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새 길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래된 미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누가 내 편인가 보다 누가 더 바른 길을 가는가를 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편가르기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잘못은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습니다. 불교 수행의 시작은 남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집착하는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어떤 말을 들을 때 기뻐하고 어떤 말을 들을 때 화가 나는가? 내가 정의라고 부르는 것이 혹시 내 편을 위한 분노는 아닌가? 예언 속에서는 혼돈 끝에 새로운 질서가 온다고 전해집니다. 물길이 바뀐다는 표현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흘러오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물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가 권력을 잡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이 운영되는 방식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방향, 더 투명한 방식, 더 낮은 곳의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 국민이 구경꾼이 아니라 판단의 주체가 되는 방향. 그러나 새 질서가 저절로 좋은 질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돈 속에서 사람들이 더 큰 증오를 선택하면 새 질서는 더 거칠어집니다. 혼돈 속에서 사람들이 더 깊은 책임을 선택하면 새 질서는 더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예언은 운명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그리고 경고는 동시에 기회입니다. 씨앗이 흙 속에서 갈라질 때 씨앗 입장에서는 그것이 붕괴입니다. 그러나 그 갈라짐이 있어야 싹이 나옵니다. 애벌레가 고치 안에서 녹아내릴 때 그것은 죽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야 나비가 됩니다. 나라의 혼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돈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혼돈을 지혜롭게 통과하면 새로운 질서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시간에 앞으로 어떤 정치적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든 뉴스와 소문은 더 빨라질 것입니다. 누군가는 확정되지 않은 말을 사실처럼 전할 것이고 누군가는 사람들의 분노를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모든 영상을 믿지 말고, 모든 제목에 끌려가지 말고, 모든 분노에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심이 없는 사람은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립니다. 이 말은 사실인가? 이 말은 누구를 이롭게 하는가? 이 말을 옮기면 내 마음과 사회가 더 맑아지는가? 더 탁해지는가? 둘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지혜입니다. 정치의 말은 감정을 자극합니다. 억울함, 분노, 두려움, 복수심, 기대감. 이런 감정은 사람을 빠르게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나 빠른 감정이 늘 바른 판단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 난 상태에서 바로 말하지 마십시오.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함으로 거짓을 만들지 마십시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고통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셋째, 제3의 길을 열어두는 마음입니다. 오래된 두 편의 싸움에만 갇히면 새로운 길을 보지 못합니다. 나라가 정말 성숙하려면 누가 이겼느냐가 아니라 어떤 원칙이 세워졌느냐를 봐야 합니다. 이 5가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누가 내 편인가 보다, 누가 이 기준에 가까운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때 셋째의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꼭 한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정치 문화일 수도 있고 깨어있는 시민의 선택일 수도 있으며 분열을 넘어서는 새로운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의 싸움에 지친 사람들이 이제는 다르게 가자고 말하는 순간 그 어르신은 정치평론가가 아니었습니다. 사주를 깊이 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손녀가 살아갈 나라를 걱정한 한 할머니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대한민국의 진짜 민심은 그런 마음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이기느냐보다 내 손녀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였으면 좋겠다. 누가 내려오느냐보다 국민이 더 이상 둘로 찢어지지 않는 나라였으면 좋겠다. 이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그 발언이야말로 나라를 지키는 가장 깊은 힘입니다. 어느 노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평생 정치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신문을 읽고 선거 때마다 밤새 개표 방송을 보았습니다. 어느 편이 이기면 기뻐했고 어느 편이 지면 화를 냈습니다. 병원비는 여전히 무겁고 자식들은 바쁘고 동네 친구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누가 이기는지만 봤다. 그런데 이제는 누가 사람을 덜 아프게 하는지 보고 싶다. 이 한마디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정치의 예언을 들을 때 우리는 누가 이기는지를 넘어서야 합니다. 누가 권력을 자기 복수의 도구로 쓰지 않는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젊은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매일 뉴스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댓글을 쓰고 영상을 공유하고 반대편 사람을 조롱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라를 걱정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의 마음은 하루 종일 화로 가득했습니다. 가족과 밥을 먹을 때도 화가 나 있었고 내가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에 중독된 것은 아닐까. 그날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분노가 올라오고 반박하고 싶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숨을 3번 쉬고 발언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게 하소서. 그러나 제 마음이 증오에 먹히지 않게 하소서. 제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함부로 옮기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정치의 시대에 필요한 수행입니다. 정치가 시끄러울수록 마음은 더 고요해야 합니다.
뉴스가 빠를수록 판단은 더 느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높일수록 우리는 더 깊이 들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몰락을 기다리는 마음보다 나라가 더 맑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타노스님의 예언 속에서 강은 녹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물이 맑지 않으면 녹은 강은 또 다른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탁한 물은 아래로 흐르며 더 많은 것을 더럽힙니다. 맑은 물은 생명을 살리지만 탁한 물은 병을 옮깁니다. 권력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의 물이 맑은가입니다. 누군가가 나왔다고 해서 나라가 바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내려갔다고 해서 얼음이 녹더라도 그 물이 증오의 물이 되지 않게 하소서. 진실이 드러나더라도 그 진실이 복수의 칼이 되지 않게 하소서.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되 국민의 마음이 더 갈라지지 않게 하소서. 새로운 길이 열리되 그 길 위에 자비와 지혜가 함께 흐르게 하소서. 이 발언은 약한 말이 아닙니다. 자비는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권력의 삼재는 권력자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에게도 삼재가 올 수 있습니다.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말에 업을 짓는 삼재, 편가르기에 빠지는 삼재,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는 삼재, 남의 고통을 조롱하는 삼재,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는 삼재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진짜 삼재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편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상대의 작은 실수는 크게 봅니다. 거짓의 삼재는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옮긴 말이 나중에는 누군가의 인생을 다치게 합니다. 무명의 삼재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나라를 걱정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미움의 불을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숨을 3번 쉬십시오. 3번의 숨이 한 사람의 업을 막을 수 있습니다. 2번째 수행은 확인입니다. 들은 말을 바로 믿지 말고 본 영상을 바로 퍼뜨리지 말고 자극적인 제목을 바로 공유하지 마십시오. 확인되지 않은 말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3번째 수행은 참회입니다. 나도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한 적이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나도 내 편의 잘못에는 눈 감고 싫어하는 사람의 고통에는 차가웠던 적이 있음을 보십시오. 다시 그런 업을 짓지 않겠다고 방향을 돌리는 일입니다. 4번째 수행은 발언입니다. 내 편이 이기게 해달라고만 빌지 마십시오. 진실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책임이 바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국민의 마음이 더 갈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발언하십시오. 5번째 수행은 선택입니다. 예언은 방향을 보여줄 수 있지만 실제 길을 만드는 것은 선택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믿고 어떤 사람을 지지하며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언이 맞을 수도 있고 빗나갈 수도 있으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요한 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얼음이 녹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물밑의 흐름이 달라지는 듯하며 사람들의 마음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 깊이 보아야 합니다. 정치인의 운명은 바뀌어도 나라의 운명은 지켜져야 합니다. 권력자는 오고 가지만 국민의 삶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특정 인물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안전하게 항해하는가입니다. 누가 올라가든 누가 내려가든 국민이 더 가난해지고 마음이 더 갈라지면 그것은 좋은 변화가 아닙니다. 진짜 봄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덜 미워하는 봄입니다. 거짓이 줄어들고 진실이 설 자리를 얻는 봄입니다.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고 억울한 사람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봄입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더 아프게 하지 않고 오히려 상처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봄입니다. 얼어붙은 강이 녹는다고 해서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의 물이 자비와 지혜로 흐르면 새 시대가 되지만 복수와 분노로 흐르면 또 다른 겨울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짜를
두려움으로 기다리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몰락을 축제처럼 기다리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복귀를 맹신으로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 먼저 내 마음의 얼음을 보십시오. 용서하지 못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편을 가르는 마음, 확인하지 않은 말을 믿는 마음, 남의 고통을 쉽게 판단하는 마음, 그 얼음이 먼저 녹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강이 녹을 때 비로소 나라의 강도 맑게 흐를 수 있습니다. 예언은 운명이 아닙니다. 예언은 경고입니다. 그리고 경고는 아직 바꿀 수 있다는 자비입니다. 타노스님의 예언이 말한 것처럼 하나가 올라가고 얼었던 강이 녹고 흐르던 물이 얼어붙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셋째의 길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맞이하느냐입니다. 분노로 맞이할 것인가, 지혜로 맞이할 것인가, 복수로 맞이할 것인가, 자비로 맞이할 것인가,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가, 깨어있는 국민으로 선택할 것인가. 가장 무서운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알면 준비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예언보다 무서운 것은 무지입니다. 변화보다 무서운 것은 준비 없는 마음입니다. 혼돈보다 무서운 것은 중심 없는 국민입니다. 그러니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두려움으로 준비하지 마십시오. 중심을 잡으십시오.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고 발언해 보십시오. 이 나라의 권력이 진실 앞에 겸손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있는 이들이 교만을 내려놓게 하소서. 갇힌 자가 있다면 원한이 아니라 성찰로 시간을 건너게 하소서.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진실이 밝혀지게 하소서.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참회할 길을 찾게 하소서. 이 발언이 세상을 당장 뒤집지는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킵니다. 마음이 지켜지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인연이 달라집니다. 인연이 달라지면 운명도 달라집니다. 꽁꽁 얼었던 강은 언젠가 녹습니다. 그러나 녹은 물이 어디로 흐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물길을 탁하게 만들 것인가, 회복으로 흘려보낼 것인가. 그 선택은 하늘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인은 오고 갑니다. 권력은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왕관은 머리에 머물다가도 어느 날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는 것은 결국 깨어있는 국민의 마음입니다. 예언은 방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입니다. 얼음 밑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